정부의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가 경주와 고리에 분리 설립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시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비롯해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취재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협상 대상지는 4월 말에서 5월 중에 선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주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짓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상생 협력으로 침체된 동남권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북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던 경수로 분야 원전 해체 연구소가 부산, 울산 접경 지역에 들어섭니다. 경주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설립됩니다. 원자로 형태에 따라 중수로와 경수로가 서로 다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두 곳으로 나누어 건립되는데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5일 원전 해체 연구소를 짓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을 해체 산업의 지역별 거점으로 조성하고 일감 창출과 또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는 각각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당장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준비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내 원전 중 가장 먼저 해체될 고리 1호기 10년에 걸쳐 해체되는데 비용은 7,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2030년까지 원전 12기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약 10조 원 규모의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탈원전 시대를 열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기업들과 원전 해체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원전 해체 연구소에선 국내 원전 해체 시장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44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직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해체 준비와 재현, 폐기물 처리, 환경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 건립으로 이 부울경이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적 상생 협력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는 기대감 속에 동남권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 울산 접경 지역 내정설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가 분리 설립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소는 경주에, 경수로 원전 해체 연구소는 고리에 각각 설립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총력을 쏟았던 경주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원해연 단독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해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우리 시로서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산, 울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이고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경주 간포 일원에 설립되는 원전 해체 연구소는 중수로 분야입니다. 국내 원전 30기 가운데 중수로형 원전은 4기로 모두 경주에 있습니다.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원. 원자력 환경공단에 납입할 검사 비용 등 4천억 원을 제외하면 6천억 원 정도가 원전 지역에 떨어질 경제적 낙수 효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14기를 보유하고 있어 8조 4천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주에 세워질 중수로 원해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주시는 원해연 사업과 연계해 원전 해체 시에 반입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패물 정밀 분석센터 건립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게임과 출판, 영화 등 대구의 콘텐츠 기업체와 종사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만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정부에서 선정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비롯해 콘텐츠 기업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3차원 화면 공간에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어느덧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내는 대구 대표 콘텐츠 기업이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콘텐츠 기업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연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이 여러 케이스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걸 위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정말 브랜드가 정확하고 제품이 정확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 뭐 임대든 아니면 기술 지원이든 인력 지원이든 받는 게 맞는 것이죠. 사업비 97억 원을 들인 콘텐츠 기업 특화 전문센터가 올 연말 동대구 벤처밸리에 문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입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이디어와 창작자를 지원하는 기존 콘텐츠 코리아랩과 5년 이상의 콘텐츠 기업의 확장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세 개 센터가 이제 모두 갖춰지는 2021년이 되면 이제 콘텐츠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성장 단계별 지원 인프라가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의 이런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가 확보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콘텐츠 산업 기업체 수는 출판과 광고, 게임, 영화 등 아울러서 약 760개. 이들 중 74%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명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장 임대율이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센터가 안정적인 둥지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평범한 승용차의 모습으로 고속도로의 무법자를 잡아내는 암행 순찰자 들어보셨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이 암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전병주 기자가 암행 순찰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찰차인 줄 몰랐던 운전자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승용차와 다를 게 없지만 도로 위에 무법자를 발견하면 경광등을 울리며 추격하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에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암행 순찰차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임시 운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행 순찰차가 일반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을지 직접 타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지 10분 정도가 지나자 차량 한 대가 순찰차 앞으로 역주행해 옵니다. 이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바로 단속됐습니다. 암행 순찰은 저 일반인들은 고속도로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까지 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지켜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단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호 위반 차량이 발견됩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은편에서 오던 포크레인 한 대가 신호 위반해서 지나갔거든요. 지금 추격을 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위반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하십시오.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100만 원에 벌점 15조 원 단속하겠습니다.
앞에 그 차가 없는 바람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좀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다음부터 내가 조심할게. 암행 순찰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교통량이 많은 일반 도로에서는 위반 차량을 추격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을 몰고 와서 왜 단속하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사유를 설명해서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정지해 있을 때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차와 차선에 갇히기 때문에 좀 추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암행순찰차로 단속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110건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신호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의 준수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행순찰차의 단속이 일반 도로까지 확대 시범 운영되면서 가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출동 전명수입니다. 지난 주말 산악 스포츠의 메카 청송에서 산악 자전거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청송의 자연 경관을 한껏 즐기며 산악 자전거를 즐겼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산속의 임도를 수십 명의 라이더들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돌부리를 넘어가며 더욱더 빨리 달리기 위해 페달을 힘차게 돌립니다. 울창한 숲속에서의 산악 자전거 무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20km의 산길을 달린 선수들은 이제 종착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수가 달린 청송군숲의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1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저랑 같이 달려주신 선배님들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청송의 울창한 소나무 숲과 계곡, 능선을 넘나드는 선수들은 산악 자전거의 스릴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고 덕분에 근데 그래도 완주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아주 업과 다운이 상당히 힘든 코스인데 완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거친 산길을 오르내리는 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함께 탈 수 있다는 거 그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로만 듣던 청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친구는 힘겨워합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타고 넘어졌지만 용기를 냈어요. 이번 대회는 산속 내리막길을 달리는 6등급의 선수로 구분된 다운힐 경기와 비포장 임도 21km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22등급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멋진 경기 하시고 다치지 말고 하루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송군은 사계절 산악 스포츠 메카로 산악 자전거 대회가 올해로 11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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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이에 대비해 범시민유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막바지 유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경주시는 엑스포공원 유휴 부지가 다른 곳보다 뛰어난 부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어 현장 실사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단은 경주와 김포, 천안 등 최종 후보지에 오른 8곳의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말에서 5월 중으로 최종 협상 대상지 1, 2, 3순위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핵심 소방정보 알아보는 소방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의 김동영 구조대장과 함께 4월 소방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죠. 봄을 맞이해서 야외로 또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먼저 알려주시지요. 네, 지난해 대구에서만 253건의 산악 구조가 있었고 그중에
190건의 인명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겠는데요. 등산 전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특히 봄철에는 산악 지형에 오후 3시 이후에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산행은 금지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 식량이라든지 식수, 랜턴 등을 장비를 챙겨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산에서 길을 헤매거나 또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할 때는 지도 어플을 켜서 GPS 현 위치 파악을 합니다. 이 위치를 정확하게 전송하면 빨리 도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주소가 없는 등산로나 도로변 위치를 알려주는 갈림길 국가 지점번호 소방서 위치 표지판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또 각자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구조대에서도 특별히 이 봄철 산악 사고에 각별히 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조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항상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동구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팔공산과 초래산 일대의 위치 표지판과 국가 지점번호, 구급함 및 헬기장 위치 확인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악 사고 대비에 암벽 실족 추락 사고 및 계곡 고립 조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봄철에는 산악 사고도 많이 일어날 텐데 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산과 들의 화재도 많이 발생하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2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3월에서 5월 사이 총 8건이 일어나 약 40%가 봄철에 집중된 건데요. 임야 주변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로 인근 치사 행위,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동부소방서에서는 화재 현황과 원인을 분석을 통해 봄철 소방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 인접 주택과 축사, 건축물 화재 위험 요소 파악 및 관리, 주요 등산로 및 산불 취약 지역 화재 예방 홍보 등을 다방면으로 봄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준비된 대구 동부소방서에서는 특히 봄철 화재를 예방하고 산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 화재 및 산악 사고가 발생되면 소방 차량이 현장으로 얼마만큼 빨리 출동하느냐에 따라 인명 구조 및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의 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방브리핑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 김동영 구조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일) 새벽 1시 50분쯤 대구 동구 팔공산로 대구 선명학교 앞 도로에서 칠곡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등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분석하는 한편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업주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해당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인, 구두방 주인 등 8명의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중구의 한 사우나 건물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남탕 입구 구두방 안에 있던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제57회 경북도민체전이 19일부터 22일까지 경산에서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3개 시군에서 온 6,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그동안 시범 종목이던 산악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모두 26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7천만 원, 한국해운조합 500만 원, 강릉시 어린이집 연합에서 4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시 용현 214동 주민자치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1억 719만 원, 경기도의회에서 6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효자건설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아트박사사에서 1,000만 원, 손흥민 1억 5천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동서식품 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 원, 한국고용정보에서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SNS 핫이슈 함께 하시죠.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의 SNS로 가봅니다. 지난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권영진 시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고 100년 넘게 쌓인 대구의 독립운동 유공자와 각종 사료들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입니다. 경북도청이 아닌 대구시청으로 출근을 했네요. 또 한 번 일일 대구시장이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대구시장과 교환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엔 통합신공항 이전 방안에 대해 대구 지역 관계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하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정종섭 국회의원의 SNS 살펴봅니다. 대구 동구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동대구 벤처밸리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문 육성센터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구 동구가 선정된 건데요.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둥지가 될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이를 발판 삼아서 동대구 벤처밸리가 국내 제2의 콘텐츠 육성 거점으로 거듭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조 경산시장 SNS입니다. 4월 19일부터 경산시에서는 경북도민체전이 펼쳐집니다.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을 응원하는 결단식이 열렸는데요. 벌써부터 후끈후끈 대회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경북도 내 3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부대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어 지난 2월 27일 1차 서류 심사에 이어서 지난달 18일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경주시는 최종 후보지 8곳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4월 중에 이달 중에 마지막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주에서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덕규 시의원 그리고 위덕대 건강스포츠학부 박진기 교수를 모시고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 이달입니다. 그 마지막 현장 실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경주시는 이제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장 실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우리 이 국가대표 훈련일이 파주에 있는 NF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FC가 계약 기간이 파주시와 축구협회 간의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고 현재 시설로는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구협회가 새로운 대안을 좀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국적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여기 공모에 뛰어들었고 1차적인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2차 프리젠테이션까지 통과해서 이제 3차 현장 실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협회에서 경주시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은 22일에서 24일 중 하루 경주에 직접 내려오셔서 1시간 동안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부지의 접근성,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실사단 동선이나 실사 지점은 현재 담당들을 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앞서 8곳, 최종 후보지 8곳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주, 김포, 상주, 여주, 또 예천, 용인, 장수, 천안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주의 최대 현안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 직접 그 축구종합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가 그 한국 축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해트트릭 비전 해트트릭 2033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깔기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국가대표 훈련과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단순히 축구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축구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재 양성과 육성, 특히 이제 좋은 지도자와 그다음에 심판들을 육성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설 안에는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주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야말로 축구의 모든 것. 네, 맞습니다. All that soccer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축구뿐 아니고 다른 스포츠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축구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 축구 종합센터가 경주에 들어서면 어디서 좀 어떻게 운영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계획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 현재 이제 우리 경주시가 제안한 위치는 청군동 750번지 일원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게 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세계 문화 엑스포 자리하고 뒤에 있는 블루원 리조트 사이에 있는 유휴 공간 한 11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 시설로는 이제 소형 스타디움 한 3,000석 정도, 천년 인조단지 12구장,
그다음에 이제 풋살장, 테니스장 뭐 이런 시설들, 뭐 교육 시설로는 컨벤션, 세미나, 강의실 등등, 편의 시설로는 300명이 수용되는 네. 뭐 숙소 등이 이 자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스포츠 센터가 건립이 되면 경주시는 뭐 축구 종합센터 운영 TF팀을 구성해서 한수원과 축구 협회와 같이 이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정말 장밋빛인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경쟁률도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경쟁률을 잘 뚫고 저희 경주 지역에 오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도움이 좀 기대가 될까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주로 이측 또는 경제 파급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내용은 이 지역에 와서 사용하는 여비, 즉 이제 숙박비, 네. 그리고 식비, 교통비, 그리고 쇼핑, 그리고 입장료 등을 종합해서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사용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얼마큼 하고 네. 경제 파급 효과를 얼마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경주에서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금 이제 영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15회째 경주에서 개최되었고요. 현재 지금 경제 파급 효과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 480억 정도를 나왔습니다. 네. 이 금액은 실제 이제 하루에 그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14박 15일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의 경우는 이 그 규모 화랑대 유소년 축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연 한 4만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일자리가요? 네네. 네. 그리고 10년간 4조 2천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큰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시설이 경주에 들어서게 되면 네. 관광 1번지인 우리 경주 보문단지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혜택을 볼 것이고요. 네. 또 좀 더 이제 경주시에 있는 여러 상권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대규모 사업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축구종합센터와 보문단지, 경주시가 함께 네. 상생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 축구 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네. 뭐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네. 가족들도 같이 오는 거고 그렇죠, 또 맞습니다. 주변에 같이 함께 오는 분들이 많고 이제 숙박 시설까지 활성화가 되니까 네. 지금 저희는 말씀해주신 대로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에서 이미 15년 동안 경험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까지 지금 용역 결과 말씀해 네, 주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주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큰 틀에서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저희 경주시는 우리 이 축구 종합센터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금방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네. 파급 효과, 이점,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11일 대한축구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네.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기관단체 유치 지지서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결의대회, 유치기원 퍼포먼스 등 26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SNS, 홈페이지,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축구종합센터의 위치가 최적지가 경주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어서 네. 어떻게 하면 경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지금 경주시 시장님이시죠? 예, 시장님. 지금 네, 언론 하고, 보도를 예. 보니까 지금 지난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때 예. 시장께서 지금 신라복 올리고 시장이 있습니다. 직접 전통복을 입고 발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교수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시장님이 입고 계시는 복장은 이제 화랑들이 입었던 이제 신라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신라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네. 입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경주는
피파가 인정한 세계 최초의 축구 형식의 스포츠인 축구의 도시입니다. 네. 김윤신이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의 결혼을 성사를 시키는 것이 바로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예,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네. 네, 특히 이제 이런 대단위의 이제 그 국책 사업이나 이런 대단위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신라복을 입으시고 그다음 축구의 공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서 그만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줘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게 누군가를 설득한다라는 거, 소통, 공감한다라는 게 이게 지적으로 머리로만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마음, 감정이 맞습니다.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스토리텔링에 이 또 전통 의상까지 눈으로 이미지로도 보여주고 한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게 될 텐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우호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물론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고 축구 종합센터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인들이 사시사철 언제 어느 때나 그 축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봐서 현재 우리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되는 경주시 또 동계 스포츠 그 훈련단의 가장 선호하는 도시 경주가 이 축구 종합센터의 유치 지역이 가장 최적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겠지만 축구에 최적화됐는지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교수님께도 여쭙게요. 지금 축구 종합센터를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월드컵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교수님 그 경쟁 도시에 대한 다른 도시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좀 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물론 뭐 모든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도 큰 틀에서 지역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김포, 그다음에 여주, 용인 이렇게 3개 지역이고요. 김포는 지금 현재 36만 제곱미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 매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북쪽에 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훨씬 더 남북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통일 축구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슈에 부합한 도시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이제 경평 축구 대회를 부활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지 내에 상당 부분은 이제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숙제가 있네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럼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축구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주 인근에 뭐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지자체 최초의 축구센터를 운영할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SK 반도체 타운이 이제 용인에 유치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큰 국책 사업 혹은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 두 가지를 다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 지역에 몰리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런 부담을 지금 현재 용인은 조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은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경주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유치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축구의 역사성 및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성에서는 아까 우리 박진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편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것이 뭐 역사성이고, 또 피파가 인정한 가장 오래된 축구
축국의 시발점이 신라고 신라의 수도가 경주다. 그래서 경주가 그 도시라는 것이 축구의 역사성 및 상징성이고 축국이죠. 축국. 예, 축국.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의 쾌적한 기후 조건이 또 하나의 또 장점입니다. 아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겨울철 기온 그다음에 그 눈 오는 강수량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아마 운동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기후를 갖춘 것이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경주의 우수한 접근성 또한 이렇게 하나의 장점으로 있는데 KTX 신경주역이 이제 개통됨으로써 2시간 이내에 전국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1시간 내에 울산, 대구, 부산이라는 국제 축구 A매치를 할 수 있는 구장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우리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저희 경주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후보지 중에서 아마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따뜻한 기온이 아마 동계훈련 최적지 경주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남아 있는 절차 또 숙제라 그럴까요? 앞으로 좀 경주시의 계획까지 아울러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이번 달 23일 전후로 해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선정위원들이 경주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경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저 위원장님도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주시가 우리 주야한 후보지 인근에는 뭐 놀이공원, 워터파크, 특급 호텔 등 풍부한 우리 레저 관광 숙박 인프라가 또 구축되어 있고 또 온천 개발지구, 엑스포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훈련한 선수들과 축구 종합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휴식과 관광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이 후보지 주변에 이제 그 도로나 상하수도 뭐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어서 개발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그 제안서에 나와 있다시피 한수원에서 5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경상북도에서 200억이 지원이 약속되어 있는 등 이런 기후, 입지, 비용 등 3박자가 이렇게 우리 경주가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잘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타 후보지가 아무리 많은 비용과 혜택을 지원한다 해도 이런 장점들을 가진 경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실책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구 종합센터 유치 전에 8개 시도가 도시가 뛰어들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까지 올라가면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산행이나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조금 지나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최근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영동 지방을 포함해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영동 지방은 특히 화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또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한낮에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도 점차 2자릿수에 들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